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제 15장 복잡함이 즐거운 뇌. 오직 정신적 과잉 활동인만 이해하는 기쁨이 있다. 총각을 다투면서 두뇌를 팍팍 쓸 때 초조하면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배관계에서는 가장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기쁨일 것이다. 여러분의 뇌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뇌는 그래야만 시들지 않는다. 주도적으로 머리를 쓰는 기쁨. 애석하게도 여러분의 뇌는 유치원 때부터 계속 지루해하면서 뭔가 짜릿한 수수께끼라도 떨어지지 않나 줄곧 기다렸다. 예를 들어 학교가 너무 따분해서 막 고함을 지르고 싶어요.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학문 연구에 관습적이고 표준화된 측면, 창의적이지 못한 면에 곧잘 실망을 맛본다. 어른의 삶이라고 해서 딱히 그들의 두뇌를 더 흥분시키지는 않는다. 어른들끼리의 대화도 수준 미달이다.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이 흘러넘치는 열정적인 반대파를 만나기보다는 그냥 진부하기 짝이 없는 말의 전문가, 아예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난다. 계속해서 배움을 얻을 가능성은 제한된다. 그래서 복잡성 사유를 하는 뇌는 권태에 빠진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 어른의 뇌는 의기소침해진다.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얼마나 애석한 지력의 낭비인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어휘, 언어, 수사법을 좋아한다. 사회 문제를 두고 토론할 때면 그들은 가히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을 만큼 열띤 논증을 펼친다. 혁신적인 생각을 표명하고 토론하고 가설을 세우고 추론하고 증명하고 완전히 새로운 매력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머릿속에서 세상을 다시 건설한다. 평범한 얘기를 지루해하는 복잡 다단한 뇌가 드디어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류의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논쟁에 돌입하려다가 냉대를 당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패션이니 화장이니 그런 얘기밖에 안 하더군요.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대한 얘기를 꺼냈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심각한 일입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그녀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었다. 확실하네요. 분위기 한번 끝내줬겠는데요. 이웃분들은 당분간은 부르지 않을 것 같네요. 토론에 대한 갈증은 표가 난다. 심리조종자는 이 갈증을 뻔뻔하게 제 마음대로 이용할 것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 그럴싸한 토론거리를 던져주기만 해도 뭔가 철학적 신념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말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눈을 번쩍 빛내면서 흥분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함정에 들어올 것이다. 그는 심리조종자가 자기를 이용해 재미를 본다고는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한다. 토론이 전개되는 내내 심리조종자는 자신의 반대파를 똥개 훈련시키며 속으로 히히 낙낙한다. 그는
사방에서 끌고 온 무감각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가짜 철학적 격언들을 읊어대고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비약하고 특수한 논증을 끌어다 쓰고 도발하는 연기를 하고 설상가상으로 상대가 깨닫지도 못할 만큼 천연덕스럽게 자기 모순을 떠벌린다. 무익하고 비생산적이며 결과적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논쟁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력을 허비할지 정신적 과잉 활동이는 한동안 심리조종자의 생각을 뚜렷이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기 생각보다 독창적이고 복잡하다고 믿는다. 어렸을 때부터 지적 자극을 받지 못해 지루해 죽을 것 같던 뇌가 드디어 자기 기대에 걸맞는 도전 과제를 찾았다. 놀랍도록 영리해 보이는 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겠다는 과제 말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이니 심리조종자들의 존재와 행동 방식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을 이해할 만한 단서가 너무 부족하다. 심리조종자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족속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는 이 시간이야말로 복잡 다단하게 돌아가는 뇌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시기다. 정신적 과잉 활동이는 비로소 자기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짜릿한 자극을 받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상대가 전혀 복잡할 것 없고 단지 조롱과 불화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밝혀지면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대단한 도전 욕구에 도취되기. 자극과 복잡한 것을 좋아하는 이 비대한 뇌는 도전, 과제, 드높은 목표를 찾아다닌다. 이미 느꼈을 텐데 여러분의 뇌는 도전이라면 정신을 못 차린다. 안타깝게도 심리조종자와의 만남은 이 욕구에도 부응한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바라는 이상으로 이 욕구를 채워줄 것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척, 쩔쩔매는 척,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척한다. 그러면 당신이 번개처럼 달려와 자기 일을 대신해 주니까 당신은 도전 욕구,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자기 가치를 입증하고 싶은 욕구에 휘둘려 결국 그 사람의 엄마 또는 아빠처럼 모든 것을 떠맡을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부모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느끼겠지만 천만의 말씀. 심리조종자는 당신을 고품격 무료 관리사무소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다. 점입가경으로 만약 그가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모든 것으로 그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진 것이다. 정의감 욕구가 남다른 당신은 그런 구제활동이 무슨 고결한 대의 명분처럼 느껴질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는 명분이랄까.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 동안은, 특히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동안은 행복할 것이다. 성배를 찾아 나선 용맹한 기사처럼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의 기력, 지성, 친절, 봉사를 아낌없이 바칠 것이다. 심리집에는 이런 여정이 당신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상당 부분 기반을 둔다. 까다로운 도전, 정의,
자기 존재의 쓸모에 대한 욕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욕구를 여러분은 지상에 머무는 동안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환경은 그럴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거창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사명은 현실 부정과 별 다르지 않을 만큼 이상적이고 감히 엄두를 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다. 이 때문에 심리조종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기는 구원자 역할은 거부하기 힘들 만큼 매력적이다. 이로써 파멸의 심리게임으로 말려들기 위한 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진다. 인간관계가 게임처럼 유쾌하거나 재미있지는 않지만 게임이라는 개념은 심리 지배라는 상호작용에 규약화된 불변적인 측면에 딱 맞는다. 드라마 삼각형은 피해자, 박해자, 구원자라는 세 역할밖에 없다. 이 삼각구도 속에서 심리조종자가 피해자 역할을 오랫동안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자 아니면 박해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마침 구원자 역할은 당신의 에고를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준다. 이 역할은 우리가 힘있고 쓸모있고 강력하고 안정감 있고 이타적이고 너그럽다고 느끼게 하는 반면 우리를 부적절한 도움의 악순환에 빠뜨리게 한다. 상대의 자유를 돕는 대신 상대를 어린애 취급하는 도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질질 끌면서 더욱더 악화시키는 도움은 부적절하다. 드라마 삼각형 안에서 구원자 역할을 거부한다면 남는 것은 박해자 역할뿐이다. 객관적으로는 구원자도 이 배은망덕하고 구제불능인 피해자를 내쫓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치밀어 오른다. 그렇지만 자기가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스토리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게다가 박해자 역할은 본인의 인도주의적 신념 체계에 완전히 위배된다. 그렇지만 함정에서 벗어날 때에는 어김없이 박해자의 모습을 띠게 마련이다. 심리조종자는 호되게 단속되어야만 얌전해진다. 구원자 역할은 자기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자부심을 주지만 피해자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멸시하는 입장이다. 그냥 돕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건강한 도움 관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명심할 것이 있다. 아무리 상대에게 좋은 일이라 해도 대신해 주면 안 된다. 그에 더해 자율, 책임, 공정한 교환이라는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같은 해방의 기준이 심리 조종자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정서적 의존증 경향이 있어 때로는 그들에게도 달갑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드라마 삼각형 게임은 정서적 의존의 메커니즘들을 상당 부분 드러낸다. 다른 사람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내버려 두려면 그를 잃게 될 위험까지 무릅써야 한다.